네, 안녕하세요. 제롬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미서부 옐로스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말하는 그 5월 달부터 9월 정도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옐로스톤 여행자들의 시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옐로스톤을 제일 잘 보는 옐로스톤 팔자 코스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옐로스톤 팔자 코스의 시작은 웨스트 옐로스톤으로 일단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옐로스톤을 들고 나는 길이 남쪽, 서쪽, 북쪽에 있지만 실제로 옐로스톤의 메인 게이트는 서쪽 웨스트 옐로스톤이다라고 여름 시즌에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웨스트 옐로스톤으로 진입을 하시고요. 웨스트 옐로스톤 진입을 하시자마자 이제 시즌이니까 길거리를 막고 있는 버팔로 트래픽, 그죠? 그리고 밸리에 누워 있는 버팔로들이 이제 여러분을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운이 좋다면 옐로스톤 블랙베어, 그리즐리 베어는 조금 보기 힘들지만 블랙베어는 운이 좋다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5말 6초 또는 9말 10초 정도의 선선한 날, 여러분이 달리는 도로가에 자동차들이 많이 서 있거나 사람들이 약간 시끌벅적하게 서 있다면 그 자리에는 곰이 나와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트랙션 포인트는 맘모스 핫스프링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천지대니까 온천수가 올라와서 내려가면서 테라스를 만들고요. 그 테라스가 어퍼 테라스, 로어 테라스 이렇게 있는데 이 테라스 사이로 자동차를 타고 한 바퀴 돌 수 있는 드라이브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새롭게 생성되어져 가는 핫스프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생긴 게 맘모스처럼 생겼다 해서 맘모스 핫스프링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죠. 옐로스톤에 볼거리가 너무 많은데 일단 오늘 이야기는 옐로스톤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팔자 코스의 기본이 되는 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 포인트에 나오는 곳 순서대로 다니다 보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이 순서를 잘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아티스트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옐로스톤은 흔히 말하는 노란색 돌이다라고 이름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유황 성분의 미네랄이 올라와서 땅과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이 계곡이 아주 누렇게 보이는 흔히 말하는 옐로스톤의 그랜드 캐년이다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죠. 그 지역이 이제 엉클 톰스 트레일부터 쭉 흘러가는 폭포 아래쪽 강을 따라 쭉 흘러내려가게 돼 있는데 그 아래쪽에 이제 아티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포인트를 찾아가시면 옐로스톤의 이름에 근원이 되는 골짜기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의 남쪽과 북쪽에 각각의 뷰 포인트들이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뷰 포인트는 아티스트 포인트에서 바라보는 옐로스톤 폭포, 이 모습이 중요한 모습이 되고요. 하이킹 하시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아티스트 포인트 약간 이쪽에 엉클 톰스 트레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타고 쭉 내려가시면 옐로스톤 협곡 그리고 폭포 모습을 가깝게 한눈으로 볼 수 있는 트레일이 있으니까 그 트레일도 한번 해보시고요. 아티스트 포인트에 쓰면 이렇게 노란색 계곡에 아주 신비롭게 떨어지는 폭포의 모습을 한눈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위치는 옐로스톤의 팔자 코스의 북동쪽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북동쪽. 아까 웨스트 옐로스톤에서 출발해서 맘모스 핫스프링은 옐로스톤의 북쪽 지역에 있고요. 이 아티스트 포인트는 옐로스톤 팔자 코스의 북동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동쪽에서 아티스트 포인트를 보고 남쪽으로 내려오시면 캐년 라치가 있는 옐로스톤 팔자 코스의 허리 구역으로 내려오시게 되고요. 허리 구역에서 이 팔자 코스의 허리띠 벨트 같은 루트를 따라서 쭉 들어가시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옐로스톤의 포인트를 하나 만나시게 됩니다.
이 옐로스톤의 다음 나올 포인트는 제가 지금부터 옐로스톤을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유가 된 첫 번째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그 포인트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이제 보시면 이제 옐로스톤에서 제일 높은 지역 마운트 워시번이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마운트 워시번 지역은 5말 6초, 9말 10초보다는 7말 8초 한참 뜨거울 때 이 지역을 지나가시면 이 지역의 야생화가 쫙 피죠. 7말 8초에. 그래서 이 마운트 워시번은 아티스트 포인트에서 다음 포인트인 미드웨이 베이진을 가는 길에 만나볼 수 있는 정상이고요. 하이킹 좋아하시는 분들 역시 이 마운트 워시번의 하이킹 코스가 정상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길가에 잠깐 서서 잠깐 보고 가시지만 하이킹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운트 워시번 정상에 있는 트레킹 코스를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 나오는 곳이 이제 미드웨이 베이진입니다. 옐로스톤의 신비로운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장소죠. 그래서 옐로스톤의 뜨거운 온천수가 나와서 플랑크톤을 만나서 플랑크톤이 만들어낸 이 색깔이 아주 다양한 이 카페트 같은 느낌의 이 놀라운 색감이 있는 곳을 미드웨이 베이진이라고 부르고요. 미드웨이 베이진 안에 아주 유명한 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풀들 중에는 오팔풀이라는 풀도 있고요. 그랜드 프리스매틱 스프링이라는 큰 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미드웨이 베이진을 걸어 다니면서 보시면 그 아래쪽에 있는 색감이 다양한 카펫 같은 지형을 보실 수가 있지만, 그 멀리 있는 전망대 가시면은 이 미드웨이 베이진의 그랜드 프리스매틱 스프링을 한눈에 내려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불법 트레킹 코스였는데 이제는 전망대를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일반 대형 버스들은 주차하기가 힘드니까 좀 접근하기가 힘든데, 개인적으로 미서부 렌트카 여행하시는 분들은 주차를 하시고 페어리 포레스트 트레일을 조금 쭉 걸어가시면 전망대 올라가는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올라가시면 미드웨이 베이진의 중심,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인정한 지구의 눈이다라고 불리는 그랜드 프리스매틱 스프링을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공간이죠. 옐로스톤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뷰포인트이고 제일 사랑하는 어트랙션 랜드마크이기도 합니다. 미드웨이 베이진을 걸어보시고, 그리고 꼭 이 그랜드 프리스매틱 스프링 오버룩에 가셔서 이 진귀한 모습을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시면 어퍼 가이저 베이진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는 흔히 말하는 올드 페이스풀 가이저, 그죠? 올드 페이스풀 가이저. 거의 1시간 반 간격으로 분출을 하는 옐로스톤에서 제일 크고 높이 올라가는 가이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퍼 가이저 베이진 안에는 놀라운 이 가이저들이 아주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고, 나오는 그 간격과 분출 간격과 높이, 그다음에 생김은 다 다르지만 각각 다 인기 좋은 그런 가이저들이 다양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데 풀 올라와서 물이 고여 있으면 풀이죠, 그죠? 그다음에 분출을 하면 가이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증기처럼 픽픽 나오는 그런 스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퍼 가이저 베이진 올드 페이스풀 가이저가 분출을 하면 이거를 보시고 난 다음에 1시간 반 뒤에 다시 나오니까 어퍼 가이저 베이진 트레일을 쭉 하시면 다양한 가이저와 다양한 풀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 중에는 살아있는 지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공간들을 곳곳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어퍼 가이저 베이진 최소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걸어야 되는 트레킹 코스이긴 하지만 뭐 높낮이가 별로 없으니까 편안하게 한번 꼭 걸어보시고, 1시간 반 시간을 맞추면 올드 페이스풀 가이저 분출을 보고 그 다음번 가이저의 분출도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그 시간 관리 잘 하시면 뭐 편하게 2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번을 보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 올드 페이스풀 가이저는 분출할 때마다 느낌과 높이가 다릅니다. 다르니까 올드 페이스풀 인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쭉 돌아오시면 되겠고요. 어플 가이저 베이진의 트레킹 코스의 저 끝에 가시면 제가 옐로스톤에서 두 번째로 사랑하는 모닝글로리 풀이 있습니다. 모닝글로리 풀. 색감이 너무 아름다워요. 원래 있던 색감에 사람들이 동전을 막 던져서 동전이 그 풀의 입구를 막아서 그 동전의 산화되는 그 색감과 풀의 색깔이 같이 만나서 아주 오히려 더 특이한 그런 느낌을 주는, 마치 땅속에 모닝글로리 꽃잎이 하나 박혀있는 느낌이 드는 풀이 모닝글로리 풀입니다. 모닝글로리 풀까지 꼭 가서 모닝글로리 풀을 다 보시고 다시 올드 페이스풀 인 쪽으로 돌아오시면 어퍼 가이저 베이진 트레일이 완성이 되니까 꼭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위치는 옐로스톤 팔자 코스의 서남쪽 정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남쪽 지역이니까 어퍼 가이저 베이진 꼭 해보시고 팔자 코스의 이제 완성을 위한 지역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플 가이저 페이지는 제가 갈 때마다 참 신기할 정도로 놀라운 그런 곳인데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가는 곳이 이제 웨스트덤이라고 하는 곳이죠. 웨스트덤에 가면은 블랙펄, 어비스풀 이런 풀들이 있어요. 깊이를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색감이 아름다운 놀라운 풀이 있으니까 이 웨스트덤 위쪽, 그다음에 옐로스톤 레이크를 만나볼 수 있는 지역이니까 이 지역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옐로스톤 팔자 코스의 동남쪽 구역에 있습니다. 동남쪽 구역. 동남쪽 구역에서 웨스트덤을 보시고 이제 북쪽으로 다시 북진을 하시게 되면 옐로스톤 팔자 코스를 이제 완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옐로스톤 레이크를 따라서 쭉 올라가는 그 드라이빙 코스가 너무 아름답고요. 피싱 브리지 같은 유명한 명소를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시는 동안에 옐로스톤의 청정구역이라고 하는 놀라운 자연보호구역이 위치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연인데 더욱더 특별하게 그 자연을 보존하는 구역이 옐로스톤 안에 있습니다. 그 옐로스톤 안에 있는 구역이 바로 이제 옐로스톤 자연보호구역 하이든밸리라는 지역이고요. 하이든밸리라는 지역을 가시면 야생동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찬스가 더 많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곰 같은 야생동물을 보는 기회보다는 야생조류, 그리고 버팔로, 그리고 무스, 엘크, 그죠? 무스는 아니고 엘크 정도 되는 사슴떼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연보호구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든밸리 지역을 올라가시다 보면 다양한 야생동물들은 편하게 만날 수 있으니까 아주 행복한 옐로스톤 여행이 되실 거고요. 이 옐로스톤 지역도 7월 8초 굉장히 더울 때 가시면 사실 야생동물을 만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야생동물도 너무 더울 때는 좀 덜 더운 지역으로 이동을 많이 하고 낮 시간보다는 주로 밤 시간에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옐로스톤의 야생동물을 제대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추천하는 5말 6초, 5월 6월 초, 그리고 가을로 접어드는 9말 10초, 그때 가시면 야생동물들의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야생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쉬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옐로스톤 팔자 코스를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옐로스톤이 굉장히 구역이 넓고 이 넓은 구역을 다 자동차로 이동을 해야 만날 수 있는 그런 국립공원인데, 루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루트, 웨스트 옐로스톤 출발해서 마모스 출발해서 아티스트 포인트 출발해서 마운트 워시번에서 미드웨이에서 어퍼 가이저에서 다시 웨스덤에서 옐로스톤 레이크, 다시 여기서 북쪽으로 올라와서 가디너까지 가서 숙박하시면 1일 반, 하루 반 정도의 완벽하게 루트를
정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옐로스톤을 빠져나올 때는 남쪽 구역으로 내려오시면 남쪽 게이트, 옐로스톤 그랜드 티톤 국립공원을 연결하는 도로를 따라서 쭉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내려오시면 옐로스톤에 절대 밀리지 않는 아름다운 국립공원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랜드 티톤 국립공원입니다. 그랜드 티톤 국립공원에 잭슨 레이크, 제니 레이크, 그다음에 마운트 그랜드 티톤, 그죠? 띠똥, 프랑스 사람들이 떼똥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랜드 티톤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국립공원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5월 달에서부터 9월 달까지 옐로스톤과 그랜드 티톤을 한 번에 묶어서 다니는 여행을 저는 미국 서부 대자연 여행의 최고다라고 꼽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서클과 함께 엮어서 올라가셔도 좋고 솔트레이크 시티를 통해서 진입을 하셔도 좋지만 웨스트 옐로스톤 기준 출발해서 옐로스톤 8차 코스, 전문가들이 아는 8차 코스를 따라서 움직이시면 옐로스톤을 제일 잘 만나는 여행 루트가 되겠습니다. 옐로스톤만 거의 뭐 30-40번 이상 다녀본 제롬은 옐로스톤의 구석구석, 옐로스톤에서의 아침 저녁, 일출 일몰 이런 다양한 포인트들을 사랑하는데 옐로스톤이 전체 100%의 약 60% 정도라고 보고 나머지 40%는 그랜드 티톤이 그 가치를 차지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랜드 티톤에 놀라운 곳들이 더 가득합니다. 그래서 옐로스톤 국립공원 가시는 분들은 그랜드 티톤 절대 빼놓지 마시고 그랜드 티톤까지 꼭 포함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몰몰로, 슈바바흐, 랜딩, 옥스보 밴드 놀라운 곳들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곳들을 제대로 보시려면 그랜드 티톤은 잭슨홀이라는 마을에서 숙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잭슨홀 마을 자체가 겨울에는 스키 휴양지, 여름에는 자연, 트레킹, 하이킹 휴양지로 너무너무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숙박비는 너무너무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잭슨홀 숙박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뭐 옐로스톤 자체가 5월달부터 9월까지 시즌에 가시면 숙박비가 너무 비싼 곳이고 숙박지 예약을 미리미리 하지 않으시면 숙박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들어가는 사람 대비 숙박의 공급이 부족한 곳이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옐로스톤 8차 코스 그리고 그랜드 티톤까지 엮어서 한 번의 여행을 완벽하게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옐로스톤과 그랜드 티톤을 만나는 이 여행이 저의 결국은 자연, 제롬의 여행 방식의 시작이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영상 참고하셔서 옐로스톤 여행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